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은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할루시네이션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나타나지만 AI를 사용할 때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이 어떤 의미일까요? 할루시네이션의 정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인식하거나 생성하는 형상이에요. 어원은 라틴어의 할루치난, 이 뜻이 방황하다, 헤매다, 여기서 유래가 됐어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환각과 AI 할루시네이션. 인간의 환각은 뇌가 실제 자극 없이 감각 경험을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에서 발생해요. AI의 할루시네이션은 AI 모델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거예요. 텍스트나 이미지, 코드 등에서 발생을 해요. 그럼 인간의 환각은 어떤 걸까요? 이거는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환각 연구는 오래됐어요. 연구한 게. 고대에는 신의 계시나 예언으로 해석했고요. 종교적, 영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쭉 이어지다가 19세기에 1800년대죠. 정신의학의 발전과 함께 병리적 현상으로 분류.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병리적 현상으로. 20세기에는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뇌의 메커니즘이 규명되었고요. 현재는 AI 분야로 개념이 확장돼 있어요. 기술적 오류 현상에도 적용을 하는 게 할루시네이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 환각 유형은 어떤 걸까요? 인간 환각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시각,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나 사람, 빛 등을 보는 현상이 시각적 환각이고요. 두 번째가 청각, 실제 없는 소리나 목소리가 들리는 현상, 이게 청각이고요. 촉각은 피부에 느껴지는 가상의 감각,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후각 미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나 맛을 느끼는 현상이에요. 이 환각의 공통점은 뭐냐? 대부분은 뇌의 감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예요. 그럼 이렇게 환각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원인으로는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경화학적 불균형. 이거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인해서 뇌의 감각 처리에 오류가 발생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수면 부족.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뇌가 비정상적인 감각 신호를 만들어내요. 이게 72시간 이상 시 환각이 발발이 돼요. 수면 부족이. 그리고 정신건강질환, 조현병, 해리장애 등에서 환각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네 번째가 약물 및 외부 자극. 특정 약물이나 감각 박탈,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이게 환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뇌 손상이나 뇌질환, 간질, 편두통, 치매 같은 뇌 관련 질환에서 환각 증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감각 저하, 시력, 청력 저하 시 뇌가 부족한 정보를 보충하려고 환각 생성을 해요. 예를 들면 찰스 본의 증후군죠.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시 현상. 첫 번째가 밀러 라이어 착시, 예방하우스 착시 등 눈이 뇌를 속이는 경험, 이런 거. 데자뷰는 처음 경험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미 겪은 것처럼 느끼는 가시감. 세 번째가 인면 환각이에요. 잠들기 직전 생생한 이미지나 소리를 경험하는 현상. 네 번째가 파레이돌리아, 구름, 나뭇결 등에서 얼굴이나 형상을 인식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환청 경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전화벨 소리 등 착각하는 거. 그런데 이런 거는 정상적인 뇌 활동의 일부이고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I 할루시네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 오류 현상이에요. 그래서 AI 할루시네이션은 AI가 학습 데이터에 없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 있게 생성하는 현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인용한다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허위 통계 제시, 가상의 사건, 서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AI는 모른다고 답하는 대신 그럴 듯한 답변을 생성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르면 모른다,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AI 할루시네이션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럴 듯한 거.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이 거짓인 거. 자신감. AI는 확신에 찬 어조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요. 세 번째는 검증이 어려움. 전문 지식 없이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AI 할루시네이션의 원인은 어떤 게 있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습 데이터와 훈련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편향된 학습 데이터, 즉 인터넷 텍스트를 대규모로 학습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편향, 오래된 데이터도 함께 학습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편향된 게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종별 그래도 비율을 정확하게 나눠야 되겠죠? 아시아계 백인 흑인 한다면 3분의 1씩. 이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게 편향된 학습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일상생활에도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거냐?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주에 있어요. 뉴욕주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한번 동생 부부랑 메인주에 여행을 갔어요. 메인주 같은 경우는 한인 인구가 거의 없어요. 아시아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메인주 여행 중에 조카가 좀 아파가지고 긴급하게 병원에 갔었는데, 소아과에 갔는데 소아과 의사가 조카의 엉덩이에서 허리 사이에 있는 시퍼런 걸 보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했을까요? 부모가 아동 학대를 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생기냐면, 뉴욕 같은 아시아계 인구가 많다면, 특히 동아시아계 인구가 많다면
당연히 그쪽 의사도 몽고 관점을 봤을 거예요. 백인 의사든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사든 간에. 그런데 메인주는 그렇게 볼 일이 없으니까 책에서는 봤겠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죠. 동아시아계 부모는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AI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못 데이터가 학습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인 데이터만 많다 그러면 백인 위주로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편향된 학습 데이터예요. 두 번째는 학습 데이터의 한계. AI는 특정 시점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해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모를 수도 있고요. 학습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추측으로 답변을 해요. 그 다음에 과적합.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지나치게 암기하면 새로운 질문에 대해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보상함수의 문제도 있는데요. 요거는 RLHF 학습 시 유용하고 자신감 있는 답변이 보상받으면 불확실해도 답변하는 경향이 강화돼요. 그리고 AI 할루시네이션의 원인 두 번째는 모델 구조와 추론 방식이에요. AI는 확률적으로 생성해요. LLM은 다음에 올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그럴듯함을 기준으로 텍스트를 생성해요. 두 번째가 맥락 창의 제한이에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길이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긴 대화에서 앞부분의 맥락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식과 추론의 혼동. AI는 알고 있는 것과 추론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걸 추론한 거고 이건 팩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추측을 사실처럼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게 바로 AI 할루시네이션이고요. 이런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6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실 왜곡형이에요. 실제 사실을 부정확하게 변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역사 사건의 날짜, 인물 오류 이런 거. 허구 생성형.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하는 거. 가짜 뉴스죠. 가짜 논문. 맥락 이탈.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 논리 비약.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추론. 출처 날조. 존재하지 않는 출처를 인용하는 것. 자기 모순. 같은 대화에서 상반된 주장하는 것. 그러면 실제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변호사가 가짜 판례를 인용한 거예요. 뉴욕의 어떤 변호사가 챗GPT를 사용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 6건을 인용해요. 재판부가 이걸 확인했겠죠. 확인하면서 제재를 받았어요. 이게 법률 분야에서 AI 활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부정확한 답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구글 주가가 하루 만에 $1,000억 하락했어요. 이거는 뭐냐? AI 할루시네이션이 기업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죠. 의료정보 오류. AI 챗봇이 특정 질병의 치료법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이런 거 보고 많이 됐고 학술 논문을 날조하는 것. AI가 생성한 텍스트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학술 논문과 저자를 인용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요. 뉴스 기사 왜곡, 가짜뉴스 이런 거 많죠. 이미지 생성 오류. 이게 딥페이크라는 거죠. 이미지나 영상.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한번 보자면 주요 LLM의 평균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3에서 15%. 그리고 코딩 작업에서 AI 코드 에러 포함률이 58%. 기업이 AI 할루시네이션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 예전에 구글 바드 오답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하락 $1,000억. 참고로 지금 구글 바드는 제미나이로 대체됐죠. 그러면 인간 환각과 AI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비교해볼 수 있느냐? 인간 환각은 발생 원인이 뇌신경화학적 오류와 감각 처리 이상이에요. AI는 확률적 텍스트 생성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한계.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인간 환각은 본인이 인식하기 어려워요. 주관적 경험이 들어가죠. AI 할루시네이션은 반면에 외부 검증으로 발견 가능해요. 예를 들면 유수의 논문이다. 진짜 유명한 논문이다. 그러면 SIG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찾아보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 유형은 인간 환각은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그런데 AI 할루시네이션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 생성을 중심이에요. 대응 방법은 인간 환각 같은 경우는 의학적 치료, 심리 상담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AI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개선, RAG, 팩트 체킹 도구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되고요. 공통점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사실처럼 생성하고 예측, 그리고 시스템의 오류에서 비롯됐고 공통점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사실처럼 생성하고요. 예측 시스템의 오류에서 비롯, 그리고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 그럼 대응과 예방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 할루시네이션이 왜 위험할까요? AI 할루시네이션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위험이 있어요. 잘못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도 하락. 당연히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면 신뢰도 하락이 되겠죠. 이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안전이나 보안 위협, 그리고 고의 정보를 확산할 위협도 있고요. 교육에서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탐지를 하느냐? 교차 검증. AI 답변을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출처. 이거를 비교해서 확인하는 거. 출처 확인. AI가 제시한 출처 이거 URL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직접 검색해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가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해야 돼요. 답변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적인지. 반복 질문.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서 여러 번 물어보고 답변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 자동화 도구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교차 검증, 출처 확인 이거 1번, 2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비판적 사고, AI 할루시네이션을 대처하려면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중요해져요.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의심하는 습관부터 키워야 돼요. 이게 뭐냐, 항상 출처를 확인하는 것. AI가 제시하는 정보의 출처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 출처가 명확한지, 그리고 여러 소스를 비교하는 것. 하나의 AI의 답변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출처에서 교차 검증. 마지막이 질문을 잘하는 것. 구체적으로 명확한 질문이 더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내요. 네 번째는 LLM 사용하면 우리가 채팅창 밑에 뭐가 나와 있죠? AI도 틀릴 수 있다는 거 나오잖아요. 이걸 명심하고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AI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꼼꼼히 신경 쓰고 면밀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